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베이스 캠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줄 새론쌤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박하기입니다.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박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과 함께 지금부터 핵심만 콕콕 알아봐요. 토론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토론했던 경험이 있나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스마트폰의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한다 등 다양한 주제로도 토론을 할 수 있어요. 이처럼 토론이란 어떤 논제에 대해 입장이 대립하는 사람들이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말하기입니다. 토론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논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분명하게 나뉘는 토론의 주제입니다. 쟁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쟁점은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입장이 나뉘어 서로 다투는 중심이 되는 지점을 말해요. 입론은 논제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적절한 논거를 제시하여 주장의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말하기예요. 반론은 상대 측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여 반박하는 말하기예요. 논박은 상대 측이 입론에서 내세운 주장과 근거가 적절한지 따져 오류를 지적하며 자신의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단계로 반론이나 재반론, 결론 등에 해당해요.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용어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토론의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논제를 정합니다. 논제를 정한 다음에는 찬성 혹은 반대 입장을 정해야겠죠. 입장을 정한 다음에는 선정한 논제의 쟁점을 확인하고 분석합니다. 쟁점을 확인한 후에는 쟁점에 따라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여 입론을 준비하고 상대 측의 주장을 예상하여 반론을 준비합니다. 토론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토론을 해봐야겠죠. 논제와 관련하여 쟁점을 중심으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여 토론합니다. 토론 후에는 자신의 토론 과정에 대해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을 판단하고 평가해 봅니다. 효과적으로 논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논박을 할 때에는 상대편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논리적 허점이나 오류가 없는지 판단하고 근거를 들어 말해야 합니다. 타당성을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주장과 근거가 연관이 있으며 근거가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신뢰성을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정이나 권위에 호소하지 않고 믿을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또 공정성 분석은 어떻게 할까요? 어느 한쪽의 이념이나 가치관에 치우치지 않으며 정의롭고 공평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해요. 토론을 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토론을 할 때는 주어진 시간을 지켜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해요. 자료를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해요. 상대 측 토론자 발언을 중간에 끊지 않고 존중하면서 예의를 갖추어 말해야 합니다.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박하기에 대해 잘 공부했나요? 이제 여러분도 토론을 잘 할 수 있겠죠? 이번엔 내가 얼마나 이해했는지 실력 따지기 문제를 풀며 확인해 볼게요. 너의 실력을 보여줘. 실력 따지기. 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토론과 관련된 단어와 그 뜻풀이를 각각 알맞게 연결하시오. 기억, 토론의 주제를 쟁점이라고 하나요? 논제라고 하나요? 그렇죠. 토론에서 논을 따고 주제에서 제를 따서 논제가 되겠죠? 니은,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입장이 나뉘어 서로 다투는 중심이 되는 지점은 네, 쟁점입니다. 모두 잘 풀었습니다. 토론과 관련된 용어는 꼭 알아두기로 해요. 두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문제를 읽어봅시다. 출석 번호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제시한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 토론에서 출석 번호를 찬성하는 친구는 연서, 지민이네요. 연서는 출석 번호가 있으면 전체 인원을 파악하기 쉽고 시험 때 앉는 순서를 정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지민이는 반에서 여러 역할을 정할 때 출석 번호를 활용할 수 있고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출석 번호로 구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선지를 살펴봅시다. 1번, 전체 인원을 파악하기 쉽다. 연서의 의견이었죠? 2번, 여러 역할을 정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지민이의 의견입니다. 3번,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구별할 수 있다. 역시 지민이의 의견이고요. 4번, 시험에 앉는 순서를 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연서의 의견이에요. 이 의견들은 모두 출석 번호를 사용할 수 있을 때의 장점이므로 찬성 측 근거라고 볼 수 있어요. 5번, 발표할 때 번호 순으로 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반대 측 입장인 준우가 제시한 근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잘 풀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 발언에 대한 비판적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저는 동물원을 폐쇄해야 한다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며칠 전에 제 동생이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보았는데 동물원에서 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동물들이 비참하게 죽어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동물원은 생명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공간입니다. 이 발언에서 제시한 인터넷 동영상의 출처가 어디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자료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죠. 정답은 4번, 제시한 자료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를 고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박하기에 대해 공부해 보았어요. 앞으로 토론을 할 때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타당한 의견을 들어 논박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날로 새로워지는 나의 국어 실력을 위하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베이스 캠프.